네, 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을 통한 비트코인 해킹에 대해서 발표드릴 한성대학교 서하정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울 내용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와 동작 원리,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네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일본인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약간 일본인 것으로 제 생각에서 찾아보시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토시라는 일본 이름이 약간 신비로운 이름이어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개인이 아닌 단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중앙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은행입니다. 기존에 은행이 하던 업무를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P2P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P2P 네트워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 집중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하고 이거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P2P에서는 뭐 A, B, C, D, E, F로 쳤을 때, 이 각각의 A가 통신을 뭐 B랑 하고 싶으면 B랑도 연결하고 D랑도 연결하고 모든 그 엔티티랑 같이 연결을 하는, 자신이 직접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는 이 중앙 집중력, 여기가 은행이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참가하는 엔티티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돈을 보내려고 할 때도 직접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여기 입금해 주세요 하게 되면 입금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다만 P2P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면 여기 중앙에 있는 이 관리자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2100만 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였겠지만, 지금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 상황에서는 2100만 개로는 매우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 약 95% 이상이 채굴될 정도로 비트코인은 모든 채굴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이 암호화폐를 이어받을 뭐 다양한 암호화폐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성공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서비스입니다. 탈중앙화,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중앙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이나 모든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나누어서 수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투명성입니다. 거래 내용이 블록체인에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중앙 서버만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이 중앙 서버를 없앴기 때문에 모든 참여 유저들이 그 안에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송금했고 누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민감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투명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방향성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특성상 그런 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소 기반 거래로 사용자 비공개. 주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공개 키를 가지고 해시 함수 돌려서 만들어내는 그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 키를 해시한 값을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소 값이 명확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개 키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뭐 이것을 가지고 역추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아무튼 1차적인 그 주소 기반 거래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입니다. 불변성입니다. 거래 내용 변경 불가입니다. 중앙에 서버가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 변조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이 이 거래를 거짓으로 만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거짓된 거래가 비트코인에 만연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 여기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정부 엉터리 정보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게 될 거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거래 내용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유지되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봐서 어떻게 보면 공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정한 기술입니다. 근데 공학자 마인드 플러스 사회공학적 그런 기술이 들어간 매우 재미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가 관리되는 매우 특이한 서비스입니다.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매우 핵심적인 기술이고 현재는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블록체인은 그 나름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거래 기록이 연결된 데이터 구조입니다. 블록체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록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연결 고리는 매우 단단하게 암호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 증명입니다. 작업 증명은 프루프 오브 워크, 자신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고 이 거래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자신의 작업의 증명을 함으로 인해서 거래가 검증되고 블록에 저장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모든 참여자는 거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보다는 아 이게 지금 얼마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조금 많이 바라보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매우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프로그래머 라슬로 헤넨츠라는 사람이 1만 비트코인, 하나의 비트코인도 아니라 1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 2판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1만 비트코인 주겠다 하면 피자 2판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겠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뭐 이 돈이 아니다 라는 그런 관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그의 제안이 수락이 되면서 비트코인으로 첫 실물 거래가 성사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은 사이버 머니입니다. 실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과도한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금도 지금은 사이버상에만 존재하거든요.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는 사람은 요즘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현금이나 똑같은 거고 그리고 뭐 게임을 하시면 아시겠죠. 게임 머니도 사이버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돈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승낙하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은행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게 동작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지, 이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거래가 이뤄진 5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불리며 기념하고 있고요. 당시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41달러, 한 5, 6만 원 정도, 현재 돈으로 5, 6만 원 정도인데, 현재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나오고요. 그래서 15년 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 상세입니다. 안전한 트랜잭션을 위해 공개 키함 후 안전한 원장 관리를 위해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이 가진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보낼 때에는 이전 트랜잭션과 받을 사람의 공개 키를 함께 해시 연산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결과값을 본인의 비밀키로 서명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키는 트랜잭션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이고요. 여기에서 이전 트랜잭션의 값이 들어오고 퍼블릭 키, 이 오너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해시를 한 값을 이제 오너 1의 제로의 시그니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 전체에 대한 해시 값이 들어가고, 이전되게 될 두 번째 사용자의 퍼블릭 키 넣어서 해시 함수 되고, 이것을 첫 번째 사용자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이거 시그니처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정말로 트랜잭션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은 이 첫 번째 오너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얘를 베리파이 하는 거죠. 베리파이를 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 있는 트랜잭션이 적법하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트랜잭션도 두 번째 트랜잭션에 영향을 줬고, 그 영향을 준 것이 해시가 떠졌고 이 과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파이를 하게 되면 정말로 첫 번째 오너의 퍼블릭 키로 이 트랜잭션의 시그니처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당연히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체인 형식으로 블록이 연결되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전에 있는 트랜잭션이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연산한 다음에 다시 이 트랜잭션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트랜잭션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해시 함수에 얼마만큼의 포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나오는 결과값이 뭐 요 정도가 있다 치면은 어느 정도 포션은 첫 번째 트랜잭션, 어느 정도 포션은 두 번째,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여기에서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작은 영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메시지에 퍼져 있거든요. 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나오게 된 이 값에 대해서 시그니처를 떴을 때 이 시그니처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해킹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 상세를 더 보게 되면 모아진 트랜잭션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블록체인에 올리게 된다. 이전 블록들을 해시 연산을 통해서 체인 형식으로 엮어준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완성하게 된다. 이 프리비어스 해시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넌스는 뭘까요? 뒤에서 더 살펴보고요. tx는 저희가 블록에다가 저희가 뭐 일정한 시간 10분 정도 동안 발생했던 모든 트랜잭션을 여기 다 넣습니다. 다 넣어서 만든 그 과정이 이제 블록 하나가 되는 거고, 이 블록 하나를 완성하게 된 다음에 다음 블록을 생성할 때는 이 블록 전체를 넣어서 해시 떠서 다음 넌스 넣고 다시 트랜잭션 이렇게 넣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이 형식이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과정 중 하나가
채굴입니다.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어떤 수학 퍼즐을 풀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학 퍼즐이 저희가 푸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약간 무식하게 좀 풀긴 합니다. 그 무식하게 푸는 건 밑에서 알려드리고요. 이 퍼즐을 푼 사람한테는 비트코인 보상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이 뭐 1억이 넘어가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값어치 있는 일로 볼 수 있겠죠. 4년마다 보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줄었지만 그래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넌스라는 것을 아까 전에 강조드렸잖아요. 이 넌스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채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굴 방법입니다. 채굴이라고 하면 저희가 석탄을 뭐 채굴한다 이렇게 해서 마이닝을 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뭐 저희가 비트코인을 채기 위해서 비트코인 강산에 가서 뭐 캐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좋은 게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 뭐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GPU가 많이 있으면은 GPU를 가지고 이 채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인데 해시 값의 0값의 수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결과값을 찾을 때까지 넌스 값을 증가시킨다 라는 건데, 넌스 값을 뭐 0부터 시작할게요. 0부터 넣어서 0을 여기 넣고 이 전체를 해시 값을 딱 떴을 때 나오게 된 그 값이 있을 거고, 그 값이 그 비트코인에서 제시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이 메시지에서 앞에 0이 뭐 몇 개가 필요하고 그 뒤에는 상관없어요. 이 메시지를 만족하는 조건으로 되는 그 넌스 값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문제는 쉬워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지겠죠. 0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마치 뭐 저희가 로또를 샀을 때 뭐 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게 어렵다는 것은 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연속적으로 0이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값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GPU를 쓰는 거고, GPU를 이제 한 대, 두 대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공장 형식으로 갖춰서 계산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은 해당 블록과 관련된 모든 POW를 다시 하지 않고는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블록체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 블록을 다시 수정하고 싶은 거죠. 이 블록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있는 이 모든 블록을 만족시키는 그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문제 풀 때 세 문제를 푸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샤1에 대해서 결과값 추이인데 저희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단 한 번도 0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0이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트라이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다수의 GPU를 한 곳에 모아놓고 이것을 채굴을 하는데 쓰겠는데, 비트코인 채굴은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매우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되면 국가 단위의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단순히 지금 이 비트코인의 그 논리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력을 소비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이지만 뭐 통용은 되는 그런 돈인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봤을 때 중앙에 은행이 있고 중앙에서 은행에서 관리를 해줬을 때 이거는 뭔가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피어들이 각자 하자 한 건데, 지금은 너무 과열이 돼 갖고 그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기존에 은행이 하나만 돌아갔을 때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자원이 들어가고 이것으로 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GPU 제조사에서는
이 채굴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락을 걸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락을 통해서 채굴을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대책들을 지금은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의 장단점은 장점부터 보면 일단 수수료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해외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을 미국 돈을 바꾸고 미국 돈으로 바꿀 때 이제 사는 돈이랑 파는 돈 또 환율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일단 한 10% 정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못 쓰고 돌아오면 또 그것을 미국 돈을 한국 돈 바꾸면 또 거기 10% 손해보고 그러면은 수수료가 계속 붙으면 이게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다 사용되는 하나의 돈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위조가 일단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요. 단점은 원래 화폐라는 것은 그 가치가 이제 변동성이 매우 적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오갈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컸던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확정성 문제. 이것을 이제 계속 채굴은 이제 한정적이고 이거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에너지 소모. 이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주요 사례입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국제 송금 및 온오프라인 매장 결제 수단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사회적 이슈로는 불법 거래 및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해지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익명성 때문에 이 익명성을 가지고 불법 거래라든지 자금 세탁들을 하는데 사용됐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네, 학습 정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기존 화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암호화폐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현재 가장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암호화폐이고요. 암호화폐는 기존 화폐와 지니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